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이 끝내 무산돼 대회 흥행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4.29 광주 서울 보궐선거가 다자구도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은 물론 군소정당과 무소속 후보까지 치열한 각축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수 오동도가 일부 관광객들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여수시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의 벼농사 대신 수지를 보호하는 소득개발 사업이 추진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최대 화두였던 남북 단일팀 구성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하계 유대회 흥행 여부 역시 확신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이 무산됐습니다. 유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남북한 모두 남북 단일팀 구성을 전제하지 않고 엔트리를 확정했으며 이에 따라 국제대학 스포츠연맹도 남북 단일팀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대한체육회는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엔트리로 유대회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북한이 통보한 선수단 규모는 기계체조와 리듬체조, 탁구 등 6개 개인 종목과 여자 축구와 핸드볼 등 단체 종목 2개에 선수 75명과 임원 33명 등 총 108명입니다. 광주시와 조직위는 조추첨이 이루어지는 오는 4월 12일까지는 상징적으로 한두 팀이라도 단일화에 성공할 희망이 있지 않냐며 무산 결정을 공식화하길 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색된 남북관계와 남북 선수단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남북 단일팀 구성이 어려워 대회 흥행에는 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조직위원회는 북한 응원단 유치와 판문점 성화 봉송에는 좀 더 희망이 있다고 보고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단일팀 무산에 이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도 북한 응원단이 참석하지 못한 사례에 비춰볼 때 응원단 유치나 성화 봉송 등 남은 흥행 카드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3살배기 아이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급제동 때문에 빚어진 어이없는 사고였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로 진입하던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단지 내 중앙선을 넘어가다 갑자기 멈춰섭니다. 반대편에서 오는 승용차를 보고 급제동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안에 타고 있던 3살 나무군이 차량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로 16시간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직전 나구는 보육교사 어모 씨가 안고 있었는데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는 바람에 함께 넘어지면서 변을 당했습니다. 안전벨트 정확히 맸고요. 맸고 오는데 그 승용차장에 우리 친구가 계속 붙였나 봐요. 중간에서 붙이고 그래서 저희 온이 가까우니까 다 도착을 했고 가까우니까 그 친구를 안아서 먼저 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 통학버스 운전자인 63살 윤모 씨는 평소에도 역주행을 해오다가 사고를 불렀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 도로에 이렇게 큰 교통시설물이 설치돼 있어 운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주로 이쪽 방향으로 역주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전부터 그 운전자가 그 도로가 좀 비좁아가지고 그 큰 차량이 한 번에 핸들을 꺾을 수 없다고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경찰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일반 도로로 볼 수 있는지 법조항을 검토하는 한편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윤 씨를 입건하고 보육교사의 과실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벌써 3월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광주가 2.4도, 구례와 장성이 영하 2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 높은 상태입니다. 광주가 20도, 나주가 21도까지 올라 오늘 낮 동안에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날씨 알아볼까요? 내일 하늘빛은 흐리겠고 산발적으로 밤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낮에 광주가 18도, 휴일에는 21도까지 오르면서 야외 활동하는데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오늘도 광주를 비롯한 전남 대부분에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등산 산행을 찾는 분들은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하늘 드러나 있고요. 종일 이렇게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2, 3도 높은데요. 광주 2도를 비롯해서 화순 영하 1도, 장흥 영하 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광주 20도, 화순 21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새누리당이 4.29 보궐선거에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면 최고위원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2의 이정현을 자처하는 정승 후보를 띄우기 위해 원조 이정현 의원도 힘을 보탰습니다. 먼저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의 텃밭이자 심장인 광주 전남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광주 시민이 그동안의 익숙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바람과 변화를 원하고 있다며 광주 발전과 야당의 변화를 위해 정승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인 우리 새누리당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정 후보가 당선되면 한성남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해 이정현 최고위원과 함께 광주 전남 발전을 이끌 쌍두마차로 만들고 당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정현 최고위원도 광주는 1985년을 끝으로 30년 동안 한 당에만 사랑과 표를 몰아줬다며 한쪽 날개가 없는 새가 제대로 날 수 있겠냐며 지역과 정치 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뭔가 달라져야 되고 변화돼야 되겠다고 싶거든. 1년짜리 이 1년짜리 이번 보궐선거에서 한번 패턴이라 들으라는 것입니다. 결의대회는 김 대표와 이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사무총장과 의원 등 중앙당 당직자들이 대거 참석해서 지역선거에 대한 새누리당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여당이 이렇게 나오면 야당도 긴장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 광주에서 모처럼 여야 후보 간의 대결이 불만해졌고 만만치 않은 무소속 후보도 있어 유권자들도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광주를 방문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텃밭인 광주에서 판세가 어렵게 돌아갈 경우 다른 선거구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광주 시민들의 변함없는 지지를 강조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전체적인 선거 분위기를 좌우할 수가 있죠.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 초반 판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 아래 오늘 30일에도 광주에서 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갖는 등 조영택 후보 띄우기와 민심 잡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군소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거대 양당 구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표심을 자극하며 연일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후보는 서구에서 2차례 시의원을 지낸 경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한야당 선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천정배 후보도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김대중 인권평화대학교 설립 등을 공약으로 거는 등 표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무소속 조남일 후보는 옛 통합진보당 조직력을 무기로 종북몰이 세력에 대한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가칭 호남 정치개혁연대가 발기인 대회를 갖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개혁연대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호남은 다시 고립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아무런 대안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 세력과 연대해 호남의 정치 혁신에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많게는 하루 2만 명이 방문하는 여수 오동도가 일부 관광객들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수시도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연 훼손의 심각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조각 칼로 파낸 듯 나무에 또렷하게 새겨진 글자들. 단순한 이름부터 프로포즈 문구까지 그 내용도 다양합니다. 한글은 물론 한자에 영문 이니셜도 눈에 띕니다. 난도질을 당하다시피 한 나무는 보기에 애처로울 정도입니다. 모두 오동도를 찾은 관광객들이 남긴 부끄러운 흔적들입니다. 이 깊게 패인 낙서들을 가리기 위해 나무 표면을 긁어내고 이렇게 진흙을 발랐지만 미관상 좋지 않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지인데 개인적인 걸 남기고 싶어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조금은 자연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음이 좀. 인터넷상에 올라온 여행 후기에도 이 같은 몰지각한 행태를 꼬집는 내용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수 오동도가 한려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건 47년 전인 지난 1968년. 하지만 지금까지 이 같은 나무 훼손으로 적발된 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오동도를 관리하고 있는 여수시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 흔한 경고 표지판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CCTV를 더 집중적으로 설치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없게끔 단속을 하랍니다. 부족한 시민의식과 관리 감독기관의 무관심 속에 190여 종의 희귀수목이 자라고 있는 오동도 자연림의 신음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국 최초로 상수원 보호구역에 벼농사 대신 수지를 보호하는 소득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자치단체와 물관리기관이 주민들과 함께 벌인 사업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임금님 친상품인 민물새우, 토화 주산지인 전남의 외딴 시골마을. 장흥댐 상류 지역인 이 마을 주민들은 90% 가까이가 수변구역이나 상수원 보호구역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 서남권 광역 상수원을 관리하는 영산강유역 환경청과 수자원 공사는 이 마을의 벼농사 대신 특산물인 토와 서식지를 만들고 연을 재배하는 사업을 지원하기로 협약했습니다. 1급수에서만 사는 토화잡이나 수지를 정화하는 연 재배는 벼농사와 달리 상수원 오염 우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료를 주거나 그런 양식장 개념이 아니고 그냥 서식하는 서식장 개념이기 때문에 장흥댐 수돗물을 사용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전하게 물을 공급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관리기관도 사업 성과를 보아서 전국적으로 적용할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강진군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수계에 적용될 수 있는 창조적인 정책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강진군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생태숲도 조성해 수지를 보호하면서 쉬고 즐기는 공간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강진군은 이곳을 찾는 도시민들이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 농촌 체험도 즐길 수 있게 되면 관광 소득을 올리는 6차 산업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3년 안에 자동차 관련 기업 30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심의 의결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2017년까지 자동차 관련 기업 30개를 육성하고 수소차와 관련된 산업 생태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능형 공장인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할 자동차 관련 중소기업 10곳을 선정한 데 이어서 올해 안에 30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1월 기아차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서 알선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모 지역위원회 간부이자 광주시 시민감사관인 A씨는 2008년도에도 취업 사기로 처벌을 받았으며 광주시청 취업을 대가로 1,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나노바이오 연구원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당시 원장이었던 이재희 광주시장 비서실장의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나노바이오 연구원 45살 김모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독점 납품 대가로 받은 리베이트 중 일부를 이 실장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 실장의 묵인하에 실무자인 김 씨가 뇌물을 받고 독점 계약을 해준 것으로 보고 조만간 이 실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과거도 해경 헬기 추락 사고의 원인 규명이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경 항공기 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기 블랙박스와 유사한 기록장치인 비행품질 평가 녹화장비가 사고 당시 충격으로 헬기의 조종석 앞부분이 크게 훼손되면서 동체에서 이탈해 수거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대신 엔진 상태 등의 기록장치를 프랑스에 있는 제작소로 보내 분석할 예정으로 분석에는 6개월가량 소요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광주 예술의 거리에서 예술잔치가 열립니다. 예술의 거리 활성화 사업단은 오늘 오후 광주 궁동 예술의 거리에서 문화체험 프로그램인 나비야 궁동과자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궁동유람과 인문학 강의, 장인에게 배우는 예술체험과 다양한 공연 등으로 꾸며지고 오는 11월 6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계속됩니다. 마을과 학교가 함께 참여해 학교 학생 교육의 질을 높이는 혁신교육지구 지정사업이 추진됩니다. 혁신교육지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최이태 서울 은평구청 교육정책보좌관은 학교와 마을의 경계를 허물고 주민들이 갖고 있는 교육 자원을 활용해서 학생 중심의 교육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보좌관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행정, 재정적 지원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은평구의 혁신교육 사례와 빛골 혁신학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많은 야구 팬들이 기다렸을 텐데요. 내일이면 올 시즌 프로야구가 6개월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광주계 챔피언스필드에서도 개막전이 열립니다. 첫 경기에는 지난 시즌 16승을 올린 양현종 선수가 출격합니다. 10개 구단 중 유일한 개막전 토종 선발인 양현종 선수가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개막전 상대는 공교롭게도 김기태 감독이 이끌었던 LG 트윈스인데다 재작년 기아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소사가 선발로 나서며 흥미로운 맞대결이 예고됩니다. 내일 개막전은 오케스트라 공연과 인기 가수의 무대로 꾸며지며 12시 30분에는 선수단 사인회도 열립니다. 기아는 올 시즌 주축 선수들이 빠지면서 하위권 전력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시범 경기에서 5승 1무 6패를 기록하고 팀 평균 자책점 3.77, 팀 타율 2할 4푼 1리로 각각 5위와 6위에 오르며 중위권 전력을 보여줬습니다. 올 시즌 144경기로 경기 수가 늘어나면서 투수력의 중요성이 높아졌는데 기아는 2명의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고 돌아온 윤성민 선수가 마무리로 가세하면서 안정된 마운드를 구축했습니다. 김기태 감독이 이끄는 첫 시즌, 즐거운 야구를 보여주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기를 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광주 송정역부터 광주계 챔피언스필드까지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자전거 타기 대행진이 열립니다. 내일 오전 윤장현 시장과 자전거 동호회 회원 및 200여 명의 시민들은 송정역을 출발해 영산강, 광주천 자전거길을 거쳐 광주계 챔피언스필드까지 12km 구간을 달릴 예정입니다. 자전거 이용 권장을 위해 자전거를 이용해 야구장을 방문할 경우 입장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오늘 서울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고 수도권 기업 유치에 나섭니다. 이번 투자유치 설명회에는 에너지와 정보통신 분야의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데 시도와 한전 등은 빛가람 혁신도시의 장점과 에너지밸리 구축 계획 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할 방침입니다. 광주 지역 대안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광주 대안교육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병환 순천대 교수는 미인과 대안교육기관들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안교육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설 임대료와 교원 인건비 등을 자치단체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한 학생들에게 대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대안교육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전력과 광주테크노파크가 전력 분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테크노파크의 해외 비즈니스 센터를 활용해 한전이 인증하는 중소기업과 광주 지역의 전력 기자재 중소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 마케팅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